안녕하세요. 유럽 여행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제 책 유럽을 맛있게 먹는 방법 미식 입문서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셔서 전자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유럽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유럽의 기후에 대해서 서한해형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로 나눠서 각각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땅입니다. 유럽의 땅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그 땅에서 살아간 유럽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느끼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느끼는 깊이,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그 일주일 남짓 겨우 휴가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위해서 깊이 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당연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제 주위 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여행의 깊이가 훨씬 더해졌을 텐데, 늘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기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편한 마음으로 그냥 짧은 영상 훅 시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 역시 지리학자 아니고요. 완전 비전문가지만 여행자가 필요한 수준에서의 지리상식 위주로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어렵게 설명하라고 해도 제가 지식이 얕아서 더 이상 깊이 있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유럽의 지형은 대평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알프스를 제외하면 뻥 뚫린 지형이니까 구름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대륙 깊숙이 들어와서 항상 흐리고 우중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유럽은 대평원일까요? 이 부분은 안 궁금하신가요? 빙하는 한자로 얼음 빙자에 물 하자 써서, 즉 얼음 강이란 뜻이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주로 산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 강이라고 부르지? 그건 아마도 지리학이 유럽에서 발달해서 주로 알프스 빙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알프스 꼭대기에서 골짜기를 타고 조금씩 이동하는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이 골짜기의 강처럼 보여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극의 빙하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보고 그거를 먼저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도 빙하라고 안 하고 빙상이라고 했겠죠. 아무튼 빙하라는 말에서 이 강이라는 의미는 좀 일단 접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알프스는 이 거대하고 높은 산맥이기 때문에 이 산에 부딪히는 구름들이 이 산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를 뿌리는 지형성 강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아니라 이제 높으니까 눈이 오겠죠. 눈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빙하가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 산 정상을 덮고 있는 이 거대한 얼음층이 자체 무게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스푼으로 떠낸 것처럼 이렇게 파인 곳들을 이제 까르 또는 권곡이라고 하는데요. 산이 있으면 이 얼음 덩어리가 까고 나가고 이렇게 사방에서 깎여 나가면 남은 봉우리는 굉장히 뾰족하고 이제 날카롭겠죠. 이걸 홀은이라고 하는데요. 홀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홈, 뿔이죠, 뿔. 스위스의 상징이고,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심벌이고, 또 초콜릿으로도 유명한, 바로 요 사진, 마테오른입니다. 그리고 이 권곡에 이렇게 스푼으로 떠낸 것처럼 이렇게 파였으니까,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면 호수가 되는데, 이런 호수들을 이제 권곡호라고 합니다. 알프스 산 정상 부근에 호수가 많은 이유죠. 유럽의 평원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알프스 산 정상부터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밀려 내려와서 북해까지 밀고 빠져나간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빙하기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 위에 좀 눈이 덮였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알프스 산맥 전체가 그 유럽 대륙을 거의 다 뒤덮는 유럽 대륙을 거의 다 이제 얼음이 뒤덮은 형태죠. 그 얼음이 조금씩 녹았다 하면서 계속 중력에 따라서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 전체를 다 덮고 있던 얼음이 밀고 내려가면서 북해까지 쭉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하가 이제 다 쓸고 내려가면 남은 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죠.
근데 문제는 이 토양이 얼마나 비옥한가 따지는 거는 이 표토층에 달려 있거든요. 낙엽이 떨어져서 썩거나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거름들이 이제 퇴적되면서 이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빙하 지형에서는 빙하가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땅을 다 까버려요. 그러겠죠.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거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씩 밀면서 그 육중한 무게로 땅을 밀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표면들은 지금 다 까져 버립니다. 그래서 표토층의 빙하가 다 밀려서 벗겨져 버리는 거죠. 이 거대한 빙하가 알프스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밀려 내려가서 이제 북해까지 다 나가고 나니까 알프스 북쪽 땅은 다 대평원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높은 알프스에서 출발할 때는 당연히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강한 힘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힘이 훨씬 강하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평지를 만나게 되면 이 위치 에너지가 확 상실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원을 지나고 마지막에 북해에 다다를 때는 이제 결국 가는데 바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해수면의 높이에 이제 거의 근접하게 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상실이 되니까 예, 이 밀고 내려가는 힘은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프스 산 정상에서 밀 때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큰 집채만한 돌들도 밀고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에너지를 상실할수록 그 밀고 가는 퇴적물들을 놓고 가겠죠. 그래서 알프스에서 가까울수록 그 거대한 암석군들이 발견이 되는데 북해로 갈수록 돌들이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 북해 일대에는 돌은 거의 없고 그냥 진흙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토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성이나 집 같은 거 보면 대부분 크고 두꺼운 돌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북해 쪽으로 가면 돌이 없어요. 그래서 암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벽돌로 짓게 됩니다. 요건 한번 북유럽을 여행하실 때 이렇게 이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거 되게 소소하지만 재밌는 포인트들이에요. 또 비옥한 표토층이 다 벗겨져 버려서 토양이 아주 조악합니다. 당연히 농사가 어렵죠. 유럽을 렌트카로 여행하실 분들은 광활한 벌판에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특별한 농작물도 없이 그냥 목초지로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땅도 많이 보이고요. 제가 주재원일 때 본사에서 오신 임원분 한 분 모시고 이제 제 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창밖 풍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야, 왜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놀리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이런 땅에 관심 되게 많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독일 사람들은 땅을 방치할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토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농사 짓고 나면 지력이 훅 떨어져 갖고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유럽의 전통적인 농법이 바로 삼포농업이라고 배운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토지를 3등분해서 하나는 봄에 밀을 심고 다른 하나에는 이제 가을에 보리를 심고 나머지 한 곳은 쉬게 하는 휴경지로 둬서 이 지력을 유지시켜주는 농업 방식입니다. 중세 때부터 쭉 유럽에서 지켜오던 방식이에요. 물론 심는 작물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봄에 밀을 심고 뭐 하나는 뭐 콩을 심어가지고 지력을 회복시키거나 이 콩이 토지를 좋게 하잖아요. 또 나머지는 뭐 목초지로 그냥 둬서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게 하고 뭐 배설물들은 거름으로 쓰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하는 이 아시아권의 농업을 생각하시면 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럽의 농촌을 보면 정말 평화롭고 깨끗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활한 토지에서 예쁜 농가가 이렇게 몇 채씩 딱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한가 목가적인 풍경이 정말 좋지 않나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농촌은 이 농지들도 좀 좁고 이 농가들도 다닥다닥 붙어서 뭐랄까요, 뭐 그다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건가? 이러한 풍경도 사실은 빙하 지형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이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우리보다 훨씬 나쁘니까 농가 한 가구가 가져야 될 토지가 우리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농촌은 이 좁은 토지로도 그 많은 농가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생산된다는 거죠. 보기 좋은 것과 실제 삶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이것으로 유럽의 빙하 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형 때문에 건축물도 달라지고 농작물도 달라져서 결국 음식 문화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지리상식 위주로만 설명드렸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주택 양식이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